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4살이 된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 남자의 품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인섭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어젯밤에 뜨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선영 씨, 잠이 안 오세요? 어젯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혼자만의 차가운 침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 침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인섭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어깨와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 저는 마치 25살 신부가 된 것 같은 설렘을 느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답니다. 저는 인섭 씨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에 저는 완전히 녹아버렸답니다. 이런 밤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속삭이자 인섭 씨는 저를 더욱 부서질 듯 꽉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깊고 오랜 키스를 나누었고 그 순간 전신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나이든 몸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지고 감싸 안으며 오랜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인섭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이 꿈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답니다. 74살 박선영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어요. 47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참담한 일인 줄 몰랐답니다. 그런 저에게 딸 윤경이가 집요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실버타운으로 가셔야 해요. 혼자 이 큰 집에서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윤경이는 며칠에 한 번씩, 아니 거의 매일 실버타운 이야기만 했답니다. 처음엔 진짜 제 걱정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 윤경이가 사위 도진이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을 때 그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보, 엄마가 실버타운으로 가시기만 하면 우리 사업자금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은평구 집값도 많이 올랐고 문방구 권리금까지 하면 상당한 돈이거든. 내가 빨리 설득할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윤경이는 정말 제 노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거였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윤경이의 설득은 더욱 거세졌어요. 엄마, 실버타운은 평생 편하고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많고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잖아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윤경아,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안 돼요. 엄마 나이가 벌써 74인데 언제까지 혼자 계실 거예요? 저희도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윤경이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늘 푸른 정원이라는 실버타운 팸플릿을 들이밀며 설득했어요. 심지어는 사위 도진이까지 찾아와서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니까 한 번만 가보세요. 라고 부추겼답니다. 한 달 넘게 이런 공세가 계속되자 저는 지쳐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떠난 후 2년 동안 저는 정말 답답한 생활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보다가 점심 대충 때우고 또 TV 보다가 혼자 저녁 먹고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결국 저는 윤경이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항복하고 말았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윤경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그 미소는 제 안전을 걱정하는 딸의 미소라기보다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미소 같아 보였답니다. 얼마 후 저는 경기도 양평 외곽 숲속에 자리 잡은 늘푸른 정원이라는 실버타운을 보러 갔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고 무엇보다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다웠답니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있는 잘 가꿔진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계시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어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입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집과 문구점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47년간 살던 은평구의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신혼살림을 차렸던 곳이었거든요. 30년 넘게 운영했던 문구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낸 세월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옛날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났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윤경이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추억이었답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윤경이가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만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경이는 오히려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훨씬 재미있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등을 떠밀었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윤경이는 이삿짐 업체를 부르고 이사 절차를 처리하느라 바빴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추억에 젖어 있는 동안 윤경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네, 맞아요.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으시면 돼요. 네, 시세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옆에서 윤경이는 벌써 집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가셔야죠. 늘푸른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경이는 제가 추억에 젖어 있는 것조차 재촉했어요. 마치 빨리 저를 보내고 집 정리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첫날, 저는 제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어요. 47년간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서글펐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2년의 시간, 그리고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오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사람이란 참 적응의 동물인가 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9시에 공동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은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먹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 산책 시간이 제일 좋았답니다. 실버타운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길을 따라 걸으며 새벽 공기를 마시면 마치 새로운 하루가 제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공동식당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던 밥을 여럿이 함께 먹으니 훨씬 맛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입주자분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선영 씨,
오늘 파마 새로 하셨네요. 참 잘 어울려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머리 손질 좀 했더니 기분이 달라지네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제게는 소중한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 취미 프로그램도 다양했답니다. 월요일 원예교실, 화요일 요가, 수요일 노래교실, 목요일 서예, 금요일 요리교실까지요. 처음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하나 싶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특히 요가 시간이 놀라웠답니다. 몸이 굳어진 줄만 알았는데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몸이 말랑말랑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르신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저녁 시간도 혼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 입주자분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 보면 마치 큰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는 생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 아직 인생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박선영, 넌 아직 살아있어. 심장도 쿵쿵 뛰고 있고 새로운 꿈도 꿀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 사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봉인해 두었었답니다. 이제 그런 감정은 사치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다른 분들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들린 대화가 있었답니다. 영순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김 씨 때문인가 봐. 그분이랑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어머, 좋으시겠다. 로맨스네요. 뭔 로맨스야, 이 나이에. 그냥 좋은 친구야. 하지만 영순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우리 나이에도 저렇게 설렐 수가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았어요. 늘 푸른 정원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엔 무덤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새로운 출발점 같다. 아직도 남편이 그립지만 매일매일이 조금씩 다르다.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는데 유난히 기분이 좋았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정원의 핀 꽃들도 더 예뻐 보였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서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실버타운 식당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좀 늦게 가서 자리가 거의 다 찼을 때 문득 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에는 한 남자분이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3명의 여성분들이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너무나 젊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흰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과 반듯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곳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이 잠시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저는 윤인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은 즐거웠답니다. 인섭 씨는 77세의 전직 중학교 교장으로 38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지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았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선영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문구점을 30년 넘게 운영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재미있었답니다. 그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말을 걸었나 봐요.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교육자답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뛰어났고, 저는 그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대화에 점점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섭 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다른 여성분들이 아쉬워하며 말을 걸었거든요. 인섭 씨, 내일 오후에 음악회 있는 거 아시죠? 인섭 씨, 제가 새로 받은 책이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여러 할머니들이 동시에 말을 걸자 인섭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일단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아이 같았지만 분명히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나도 참.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를 타이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식사 시간마다 인섭 씨를 찾아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여성분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늘 푸른 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 입주자였어요. 아무래도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 때문이었겠지요.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불편했답니다. 74살의 나이의 질투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서 인섭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답니다. 선영 씨, 어제 요가 수업 어땠어요? 그가 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정말 좋았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인섭 씨 클래식 음악회 표 구했어요. 오늘 오후에 함께 가실래요? 그 할머니는 김미숙 씨였어요. 69세로 전직 피아니스트라고 들었답니다. 세련된 말투와 우아한 몸가짐으로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지요. 인섭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안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미숙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영 씨와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따로 약속을 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배려심의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함께 가시죠. 좋은 공연이 또 있을 거예요. 미숙 씨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인섭 씨, 고마워요. 하지만 거짓말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영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오후에 산책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 첫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것 같은 설렘이었답니다. 좋아요. 기꺼이요. 그날 오후 산책은 정말 즐거웠어요. 실버타운 뒤편의 정원길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간간히 스치는 손길,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 느껴지는 묘한 설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순간들 사이에도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인섭 씨 주변에 늘 맴도는 다른 여성분들 때문이었어요. 특히 김미숙 씨는 클래식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인섭 씨와의 만남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어요. 그의 지적인 대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들의 존재도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인섭 씨는 정말로 인기가 많았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런 감정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인섭 씨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답니다. 과연 인섭 씨의 마음속에 저를 위한 자리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큰 용기를 내야 했어요. 김미숙 씨만이 제 유일한 경쟁자는 아니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섭 씨와 한 여성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답니다. 인섭 씨, 이 모딜리아니 화집 정말 훌륭하네요. 이 작품의 색채 구성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목소리가 참 우아하고 지적이었어요. 명자 씨였답니다. 67세의 전직 미술관 큐레이터로 세련된 말투와 품격으로 유명한 분이었지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런 설명을 들으니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오늘 저녁에 제 방에 오시면 더 좋은 화집들을 보여드릴게요. 클래식 음악도 함께 들으면서 말이에요. 명자 씨의 제안에 인섭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저분은 나보다 7살이나 어려. 게다가 저렇게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니.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작전을 세우기로 했어요. 인섭 씨의 취향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실버타운 관리자인 정혜은 씨를 찾아갔답니다. 혜은 씨, 혹시 인섭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혜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섭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바둑실에서 바둑을 두세요.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바둑이요? 네, 바둑에서는 거의 무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혹시 저도 바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혜은 씨 덕분에 바둑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는 드디어 인섭 씨가 있는 바둑 교실을 찾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바둑 교실 안에는 인섭 씨를 포함해 4명의 남성 입주자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답니다. 안녕하세요. 바둑 좀 배워도 될까요? 저도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서요. 인섭 씨는 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선영 씨. 하지만 바둑은 꽤 복잡한 게임이에요. 괜찮아요. 저 배우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저는 인섭 씨에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인섭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돌을 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인섭 씨가 제 어깨 너머로 바둑판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배울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는 더욱 열심히 배웠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바둑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수는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바둑을 마치고 나오면서 인섭 씨가 제게 물었답니다. 선영 씨, 혹시 바둑 말고 다른 취미도 있으세요? 저는 젊었을 때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사교 댄스를 배웠어요. 인섭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자 저는 갑자기 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곳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황혼의 무도회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인섭 씨와 함께 참여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무도회에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예전에 배웠던 스텝들이 아직 기억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인섭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춤도 춰보고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춤 동작을 조금 연습해 봤어요. 거울 앞에서 예전에 배웠던 왈츠 스텝을 따라 해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대로 명자 씨에게 인섭 씨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명자 씨의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인섭 씨와 명자 씨의 대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인섭 씨, 이 바흐의 곡은 어떠세요? 정말 좋네요. 이런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나는 클래식 음악도 모르고 미술도 모르는데.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에게도 장점이 있어. 바둑도 배우고 있고 춤도 출 수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인섭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예전에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파란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그 원피스를 입고 왈츠 스텝을 열심히 연습해 보았답니다. 처음엔 몸이 굳어서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혼자서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으며 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비록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춤을 출 때만큼은 우아해 보였어요. 인섭 씨가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명자 씨 못지않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연습을 하면서 저는 인섭 씨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허리에 올려지고 제가 그의 리드에 맞춰 우아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 원피스를 입고 인섭 씨와 춤을 춘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4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저 스스로도 놀라웠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제 몸이 예전처럼 따라줄까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뻣뻣한데 인섭 씨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말자.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심만 전해지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욱 열심히 연습했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거울 앞에서 춤을 추며 인섭 씨에게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답니다. 사랑의 힘인지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정말로 인섭 씨와 춤을 추는 거야.
그렇게 저는 무도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잠들었답니다. 드디어 금요일 저녁이 다가왔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준비했어요. 머리도 예쁘게 말고 향수도 살짝 뿌리고 예전에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파란색 원피스도 입었지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 준비를 하던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황혼의 무도회가 열리는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입주자분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계셨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그 광경이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섭 씨를 기다렸는데 그가 나타나자마자 눈에 띄었답니다. 정장 차림을 한 그의 모습이 무척 근사해 보였거든요. 선영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인섭 씨의 칭찬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는지 점차 리듬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월광의 광시곡이라는 곡이 흘러나왔을 때였지요. 인섭 씨가 제 허리에 손을 살짝 얹고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답니다. 74살의 나이가 아니라 25살의 젊은 여성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춤을 추면서 우리는 눈을 자주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인섭 씨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섭 씨가 저를 살짝 돌려주었어요. 그 순간 제 원피스가 아름답게 펼쳐지며 마치 나비가 날갯짓하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입주자분들이 우리의 춤을 보고 감탄하고 계셨거든요. 무도회가 끝나고 인섭 씨가 제 방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의 방에 들어선 저는 여전히 설렘에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영 씨는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늘 저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선영 씨,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라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곡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는 작은 음향기기에서 조용한 피아노 선율을 틀어주었어요. 이건 쇼팽의 녹턴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죠. 음악이 흐르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로맨틱해졌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 곡을 들으면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그가 저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인섭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선영 씨, 사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기쁨도 느꼈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알았어요. 저녁마다 이런 곡들을 연주해 주곤 했지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이에요. 인섭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3년 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했고 저는 출근했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매일 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저도 잘 알아요, 그 마음. 저희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인섭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2년 전에 남편이 대장암 투병 끝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나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악도 들을 수 없었고, 함께 가던 곳들도 모두 피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인섭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는 그 아픔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인섭 씨,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인섭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인섭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선영 씨. 좋은 밤 되세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홍조가 뜬 볼, 반짝이는 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특히 인섭 씨의 방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점점 클래식 음악에 대해 배워갔고 그 과정에서 인섭 씨와의 교감도 더 깊어졌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평소처럼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섭 씨가 제 손을 잡았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았답니다. 선영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선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저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런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눴어요. 나이든 우리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 순간은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키스 후 인섭 씨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영 씨. 저는 그의 손을 제 뺨에 더 꼭 눌러대며 대답했어요.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나 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은 채로 한참을 있었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어요. 이런 밤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인섭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저를 더 꼭 안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감에 젖어 잠들었답니다. 인섭 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사랑,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선물 같았어요. 인섭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제 마음은 날마다 봄날 같았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제 순진한 생각은 며칠 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실버타운 뒤편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섭 씨와 명자 씨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명자 씨가 자연스럽게 인섭 씨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지요. 인섭 씨, 오늘 영화 정말 기대돼요. 그러게요. 명자 씨가 추천해 주시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팔짱을 낀 채 실버타운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책을 주워들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답니다. 나는 뭐였을까? 인섭 씨에게 나는 그저 심심풀이 상대였단 말이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인섭 씨가 평소처럼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일부러 그를 피했어요. 밤늦게 인섭 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계속해서 인섭 씨를 피했답니다. 식당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고 그가 제 방을 찾아왔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제게는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를 보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외롭고 공허했거든요. 4일째 되던 날 밤 문득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선영 씨, 저예요. 희정이에요. 희정 씨는 실버타운에서 가장 마음이 통하는 분이었답니다. 80살의 그녀는 전직 간호사로 늘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희정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선영 씨,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던데. 희정 씨를 방 안으로 안내한 후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인섭 씨와 명자 씨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것,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희정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선영 씨,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네, 그날 영화 관람은 단체 관람이었어요. 실버타운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문화 행사 중 하나거든요. 희정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요? 하지만 둘이서만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집합 장소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명자 씨가 인섭 씨 팔을 잡았던 건 그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거든요. 그것 때문일 거예요. 희정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희정 씨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도 그 영화 관람에 참여했거든요. 인섭 씨가 계속 선영 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인섭 씨가 정말 선영 씨를 걱정하고 계세요. 희정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용기를 내세요.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인섭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그의 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인섭 씨의 놀란 표정이 보였답니다. 선영 씨, 웬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방에 들어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 당신을 피해서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화요일에 인섭 씨가 명자 씨와 함께 영화관에 가는 걸 봤어요.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인섭 씨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선영 씨,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단체 관람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갑자기 비가 내렸었거든요. 길이 미끄러워서 명자 씨가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팔을 잡아드린 것뿐이에요.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미리 말씀도 없으셨고 두 분이 너무 가까워 보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섭 씨는 그때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답니다. 선영 씨, 제가 선영 씨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선영 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죠? 이 나이에 질투를 하다니. 전혀 바보 같지 않아요. 오히려 선영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기뻐요. 선영 씨,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인섭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다시는 저를 피하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해요. 그의 손길이 제 얼굴에 닿자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답니다. 그 키스는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했어요. 며칠간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답니다. 질투라는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의 빛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섭 씨와 제 사이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인섭 씨와의 오해를 풀고 난 후 한 달이 흘렀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길어진 6월의 산책길에서 인섭 씨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실버타운 뒤편 정원에는 장미꽃이 만개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만날 때만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물론 그것도 행복했지만 가끔은 더 가까이에서 일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섭 씨,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나이에 더는 주저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대로 각자 방에서 만나기만 하는 관계로 계속할지 아니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섭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 씨,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선영 씨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섭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은 아니더라도 동거는 어떨까요? 제 방이 조금 더 넓어서 선영 씨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럼 내일 선영 씨 짐을 제 방으로 옮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절차도 간단해요. 혜은 씨에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혜은 씨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서 오세요. 인섭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혜은 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행정적인 절차도 간단하게 처리해 주었답니다. 오후에 인섭 씨가 제 방으로 와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세 끝났답니다. 그날 저녁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 30분, 저는 인섭 씨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차를 준비했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준비한 따뜻한 차향기를 맡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침 산책은 정말 특별했답니다. 손을 잡고 늘 푸른 정원 주변을 걸으면서 오늘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나누었어요. 9시에는 함께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따뜻했고 몇 분은 축하 인사도 건네주었답니다. 오전에는 각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저는 요가 교실에, 인섭 씨는 독서 모임에 갔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도 아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6시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음악 감상 시간이었답니다. 인섭 씨는 매일 다른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음악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이해해갔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곤 했어요. 그 따뜻한 체온과 함께 듣는 음악은 정말 천국 같았답니다. 음악 감상이 끝나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10시쯤 되면 잠자리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인섭 씨,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같이 잠든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였네요.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곤 했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젊은 연인들 못지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상이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서로의 습관 때문에 작은 마찰이 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조차 우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인섭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답니다. 인섭 씨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준비한 커피 향기를 맡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아침 시간을 즐겼답니다. 인섭 씨, 우리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사는 거요. 인섭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선영 씨와 함께하는 이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70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이런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혼자 살던 때가 기억도 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인섭 씨와 함께 생활한 지 3개월이 흘렀답니다. 9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희 실버타운에서는 연례 행사인 실버 하모니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이 축제는 늘 푸른 정원의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참석하는 가장 큰 행사였답니다. 선영 씨, 이번 페스티벌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네요. 특별한 행사요?
커플들을 위한 약속식이래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공식적으로 다짐하는 자리라고 하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볼까요? 인섭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페스티벌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축제 일주일 전 저는 특별한 남색 드레스를 준비했고 인섭 씨도 새로운 정장을 마쳤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이 되었어요. 실버타운 대강당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입주자분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어요. 오후 4시 드디어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답니다. 우리 약속식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박선영, 윤인섭 커플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호명되자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답니다. 인섭 씨가 제 손을 잡고 함께 무대로 향했어요. 무대에 오르니 많은 입주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평소 얼굴만 아는 분들부터 친한 분들까지 실버타운 식구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참 따뜻했답니다. 인섭 씨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선영 씨,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마이크를 받았답니다. 인섭 씨, 저도 당신을 만나 인생의 2번째 봄을 맞이했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싶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서약이 끝나자 대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지 교환 시간이 왔어요. 인섭 씨와 저는 미리 준비한 소박한 은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주었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어요. 이제 키스로 약속을 마무리해 주세요. 사회자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 순간 대강당은 더욱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답니다. 약속식이 끝나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답니다. 저녁 만찬이 이어졌고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답니다. 저와 인섭 씨는 뒤편에 있는 정원을 거닐었답니다. 가을밤의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선영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꿈 같은 하루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인섭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아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새 신부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여태 살아온 세월 다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한 거였나 봐요.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밤중에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옆에 누워있는 인섭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인섭 씨도 제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는지 눈을 떴답니다. 선영 씨, 잠이 안 오세요? 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답니다. 선영 씨, 인섭 씨. 침대 위에서 우리는 마주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인섭 씨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저 역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젊은 연인들처럼 서로를 갈망했답니다. 인섭 씨의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제 어깨와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의 몸에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깊고 오랜 입맞춤을 나누었답니다. 입술이 만나는 순간 전신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고 수십 년 만에 다시 느껴지는 격한 설렘이 온몸을 감쌌어요. 인섭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선영 씨, 당신이 있어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드디어 우리는 더욱 뜨겁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몸이 제 몸 위로 포개지자 저는 깊숙이 느껴지는 황홀감에 단 한순간도 인섭 씨가 멈추길 바라지 않았어요. 인섭 씨도 더욱 빠르게 제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서로에게 기댄 채로 더욱 거세게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따뜻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나 차를 마시면서 저는 새삼 실감이 났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했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